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검사 받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죠. 네네네. 세계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 소화성 궤양이나 말트림프종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소견들이 보일 때 네. 이제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보통 급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나 조직학적 검사로 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내시경 검사를 해서 위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면 헬리코박터 검사는 안 하시는 거죠, 보통? 네, 보통 안 하십니다. 예, 네. 뭔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헬리코박터 검사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시경은 정말 무서워서 못 받겠는데 헬리코박터가 있는지는 궁금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검사 방법도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검사 방법은 어떻게 보면 침습적인 검사 방법이고요. 예.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혈청 검사나 요소 호기 검사, 대변 항원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청 검사는 이것이 간단하긴 합니다. 피만 뽑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네. 이 항체가 제균 치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몇 년간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거의 감염인지 현재 감염인지를 감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현재 검사 여부, 즉 또한 제균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검사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요소 호기 검사는 또 예. 다른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인데요. 보통 환자들이 공복에 오셔서 공복 시에 호기를 이렇게 받고 숨을 이렇게 훅 내쉬는 거죠? 예. 호기를 이렇게 훅 예. 받는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탄소 동위 원소가 있는 요소 같은 알약을 하나를 드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호기를 다시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이것은 호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하고 네. 그리고 민감도나 특이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검사라고 예. 알려져 있어서 이 검사는 저희가 보통 제균 치료하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때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할 때는 보통 내시경으로 많이 하시고 네. 이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면 제균요법 약을 몇 주간 이렇게 드시게 될 건데 그 이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이제 요 부는 호기 검사를 네. 받게 되신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뭔가 약간 이상이 나와서 헬리코박터 검사까지 받아봤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잡는 치료를 다 받으시나요? 네, 현재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적응증으로 예를 들어서 소화성 궤양이나 네. 저등급 말트림프종,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으신 경우 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제균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의 경우 뭐 가족력이 있을 때라든지 혹은 위선종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또 네.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젊은 분들에게는 좀 더 뭐 환자분들의 기저질환이나 뭐 네. 혈액학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면 예.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이 권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예. 특히 20대 같은 경우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제균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예.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약 99.9%까지도 보고가 된 그래요? 바가 있어서 예. 젊은 분들 나이가 하는 살이라도 살 날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 또 위암이 또 생길 확률이 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적극적으로 젊은 분들께는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말트림프종 이게 선생님 뭐예요? 말트림프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생기는 어떤 림프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들과는 좀 더 달라서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제균 치료만으로서도 치료가 가능한 림프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위 점막에 이런 림프 조직이 이런 말트 림프 조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되면 이것이 주위에 염증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것을 말트를 만들고 결국 성질이 변하면서 림프종까지 가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나는
헬리코박터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게 없어도 선생님 나는 치료는 받고 싶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선생님 처방을 해주시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저희 여러 지침에서도 환자들이 원하고 네. 의사가 생각할 때도 이 환자에게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예. 제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하지만 이때는 보험 적용에 대해서 예. 부분에서는 아마 환자분들께서 부담하시면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가능하군요. 네네네, 할수 그럼 있습니다. 선생님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나는 제균요법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말리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려면 저희가 항생제를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생제를 한 가지만 복용하셔도 환자분들이 속이 안 좋다, 음. 속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또 2가지 이상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또한 헬리코박터 제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령인 경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 혈액학적 검사에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치료를 조금 미루거나 뭐 만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광고의 힘으로 선생님 유산균 이거 먹으면 헬리코박터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선생님. 어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산균만 먹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러 연구들을 봤을 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할 때 유산균을 같이 처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균율을 올렸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연구에서 하는 말은 유산균을 같이 복용함으로써 환자들의 수능도를 올리고 부작용을 낮추었다.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균율에 효과가 없었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측면에서는 많이 낮추었다라는 보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제균 치료할 때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유산균만을 제균 치료 대신에 헬리코박터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그냥 보조적으로 쓴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이런 질문도 받으세요?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다면서요? 이런 질문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예. 비타민 C는 워낙 저희 국민들이나 많은 좋아하시잖아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드시고. 저도 잘 먹습니다. 네. 그런데 비타민 C는 잘 알려진 생물학적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의 재생을 억제하고 또 면역을 떨어뜨리는 활성산소를 이렇게 막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헬리코박터에 직접적으로 예방을 하냐라고 물은다면 그 근거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균 치료할 때 아까 유산균처럼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했더니 제균율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보고들은 있긴 했지만 비타민 C가 헬리코박터 예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